이재희 수학 2-2 3강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로 직선 2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첫 번째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두 직선 y는 m1x 더하기 n1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y는 m2x 더하기 n2라는 직선에 대해서 두 직선이 평행일 조건은요, 바로 x의 개수인 기울기 m1과 그 다음 또 다른 직선의 x의 개수인 m2가 서로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m은 m2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x의 개수인 기울기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직선이 같다라는 의미는 바로 x의 개수인 기울기가 서로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시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은 바로 x의 개수인 기울기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y절편인 n1과 n2가 서로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두 직선의 방정식이 똑같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은 x의 개수인 기울기 m1과 또 다른 x의 개수인 기울기 m2를 곱해서 항상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의 직선의 기울기와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항상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직선의 수직일 조건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냐면 그림을 통해서 잠깐 설명만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상에 바로 두 직선을 그렸는데요. 바로 이 직선을 y는 m1x라고 해볼게요. m1x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y는 m2x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루고 있을 때 x는 1이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y는 m1x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y는 m2x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a점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m1이 나타나죠. 그래서 1,m1이 되고 그 다음에 b점은 1을 대입했을 때 m2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뭘 생각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하면 바로 ab제곱은 5a제곱 더하기 5b제곱과 같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나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 등식을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 바로 우리가 수직 조건인 m1, m2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하나의 등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직이 되는 조건, 이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좌표 평면상에 원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y는 m1x라고 하고 그 다음에 y는 m2x라고 했을 때 x는 1이라는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각각의 교점을 ab라고 하고 그때의 점을 1,m1, 1,m2라고 했을 때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등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등식을 갖다가 정리를 했을 때 바로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바로 머릿속에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두 직선이 뭐라고요? 평행일 조건, 일치 조건, 그 다음에 수직일 조건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내용으로 이렇게 두 직선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1 이퀄 0하고 그 다음에 A2x 더하기 B2y 더하기 C2 이퀄 0하고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나왔을 때입니다. 앞에서는 y는 m1x 더하기 n2 m1x 더하기 n1 그 다음에 y는 m2x 더하기 n2 이런 형태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난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퀄 0의 형태로 나타났을 때 두 직선이 평행일 조건, 일치할 조건, 수직일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퀄 0의 형태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났을 때 평행일 조건은 바로 x계수분의 x계수가 되겠죠. x계수분의 x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y계수분의 y계수가 되겠네요. y계수분의 y계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x계수분의 x계수와 y계수분의 y계수가 같다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분의 상수항분의 상수항은 같지 않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두 직선이 평행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등식을 봤을 때 우리가 대각선 형태로 곱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되죠. A1, B2가 되죠. A1, B2 이퀄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2, B1이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넘기면 다음과 같은 등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두 직선이 이퀄 0의 형태로 나타나서 평행일 조건은 이 조건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 조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원리니까요. 그래서 x계수분의 x계수와 y계수분의 y계수가 같고 상수항분의 상수항은 같지 않은 이 등식을 이용해서 평행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를 A2 자 이렇게 A2x 더하기 B2y 더하기 C2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곱한 거를 빼서 0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평행인 조건은 두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위의 조건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밑의 조건을 사용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기억해 놓으시면 더 좋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치 조건은 x계수분의 x계수, y계수분의 y계수, 상수항분의 상수항 모두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치하는 조건은 사실상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계수끼리 곱한 거랑 y 계수끼리 곱한 거랑 더해서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x 계수끼리 곱한 거 더하기 y 계수끼리 곱한 거는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러한 평행 조건, 일치 조건, 수직 조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선생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 직선을 어떻게 하느냐면 y는으로 바꿉니다. y는으로. 자, y는으로 바꿨을 때 다음과 같은 등식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런 y는 형태로 나타났을 때 평행일 조건은 어떤가요? 바로 x 계수가 기울기라 그랬죠. 그래서 x 계수인 기울기가 서로 같답니다. x 계수인 기울기가 서로 같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풀면 바로 이 등식이 하나가 나오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또 이렇게 곱해서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에 넘기면 바로 이렇게 등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결국에는 이퀄 0의 형태인 직선의 방정식을 y는 이런 형태, 그리고 y는 이런 형태로 바꾸고 난 다음에 평행일 조건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등식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등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일치 조건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x 계수인 기울기가 같다이고 그 다음에 y 절편이 같다 아닙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일치 조건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x 계수인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x 계수인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이 등식을 정리하면 바로 x 계수끼리 곱한 거 더하기 y 계수끼리 곱한 거는 0이다 라는 등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이거나 수직일 조건이 중요한데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y는 m1x 더하기 n1 그리고 y는 n2x 더하기 n2에서 평행일 조건은 x 계수인 기울기 m1, m2가 서로 같다, 이렇게 정리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일치 조건은 x 계수인 기울기 m1, m2가 같고 y 절편인 n1, n2가 같다. 됐나요? 그 다음에 수직일 조건은 x 계수인 기울기 m1 곱하기 m2를 하면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1 이퀄 0 그리고 a2x 더하기 b2y 더하기 c2는 0 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평행일 조건은 x 계수분의 x 계수 그 다음에 y 계수분의 y 계수가 같고 그 다음에 상수항분의 상수항은 같지 않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은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x 계수 곱하기 y 계수. 다시 얘기해서 보세요. x 계수 곱하기 y 계수 빼기 y 계수 곱하기 x 계수는 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평행 조건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일치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x 계수분의 x 계수, y 계수분의 y 계수, 상수항분의 상수항이 모두 같다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수직일 조건은 x 계수끼리 곱한 거 더하기 y 계수끼리 곱한 거는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암기해 놓으시는 게 바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저는 두 번째 내용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들어왔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점 x1, y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d라고 했을 때 그 거리 d는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루트에 x 계수 제곱 더하기 y 계수 제곱 분의 바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를 가지고 와서 절대값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암기할 것들은 바로바로 암기를 하셔야 우리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바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바로바로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이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콜 0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x 개수제곱 더하기 y 개수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라고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도출되었는지 선생님이 잠깐 설명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좌표 평면이 있죠. 자, 이 좌표 평면상에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직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직선을 y는으로 고치면 바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직선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그 직선을 그리면 y 절편을 a라고 했을 때 0,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죠.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b분의 c가 y 절편이 되니까요. 자, 그랬을 때 한 점 x1, y1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점 x1, y1을 잡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했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수직 거리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 한 점을 지나고 이 L1이라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이렇게 만들죠. y 빼기 y1 이퀄 그 다음에 평행이니까 기울기가 같겠죠.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와서 x 빼기 x1 이렇게 L2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L2라는 직선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겠죠.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y절편을 구하면 b분의 ax1 더하기 by1이라는 y절편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볼 것이냐면 이 B점에서 L1이라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릴 것입니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점을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Y는 B분의 AX1 더하기 BY1이라는 직선을 그어서 직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합시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뭐냐면 바로 이렇게 AB 대 BC의 B가 바로 뭐냐면 이 직선상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바로 기울기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X 정가량 분의 Y 정가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에서 AB와 BC의 B는 바로 절대값 A 대 절대값 B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B가 되겠죠. 기울기가. 그래서 뭐냐면 AB라고 하는 것은 Y 정가량,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것은 X 정가량, 이렇게 해서 기울기 자체가 B를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절대값 A 대 절대값 B로 나타낸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 ABC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HB가 닮음입니다. 자, 닮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AH 대 HB하고 그 다음에 AB 대 BC가 닮은 B로 이루어지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AH에 대응하는 변이 AB고 그 다음에 HB에 대응하는 변이 BC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H 대 HB는 AB 대 BC. 자, 이렇게 닮으면 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AB 대 BC가 절대값 A 대 절대값 B로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일단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게 A 대 B지 않습니까? 그쵸? 절대값 A 대 절대값 B 아닙니까? AH 대 HB는 절대값 A 대 절대값 B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해되시죠? 절대값 A 대 절대값 A 대 여기 절대값 B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게 바로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나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가 절대값 A고 여기가 절대값 B니까 절대값 A제곱 더하기 절대값 B제곱을 갖다가 루트를 씌우면 바로 AB가 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AB 대 BH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대 절대값 B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 BH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AB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이 AB는 다시 뭐냐면 얘에서 얘를 뺀 거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바로 뭐냐면 B분의 AX1 더하기 BY1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C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와 이것을 곱하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결국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셔가지고 바로 기출문제나 아니면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유도 과정을 보여드린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만 머릿속에 정확히 암기해 놓으시고 쓸 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고 저는 자, 이제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개념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예제 1번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3,4 마이너스 2,5를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로 1번은 직선 L에 평행하며 점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직선 L의 수직이며 점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갈로 1번부터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1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L의 평행이면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니까 자, 직선 L에 대한 기울기를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이 평행이면 어떻다고요? 바로 기울기가 같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풀이로 들어가면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점을 지날 때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되나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우리가 앞전에서 공부를 했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x2, y2, x1, y1 마이너스 2에서 3 뺀 거, 5에서 4 뺀 거.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직선 L의 기울기하고 같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y 빼기 y1 equal mx 빼기 x1. 자, x1과 y1은 누구라고요? 바로 1하고 2가 되겠죠. 그래서 y 빼기 2는 기울기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행이니까. 그 다음에 x 빼기 x1. 그래서 정리해서 바로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식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1x 더하기 5분의 11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2번은 직선 L의 수직이면서 점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직선 L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바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아까 구했죠. 얼마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자, 그래서 수직인 조건은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직선 L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으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 m은 5가 되죠. 됐나요? 그러면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또 다음과 같은 y 빼기 y1 equal mx 빼기 x1을 이용해서 y 빼기 y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기울기 x 빼기 x1. 됐나요? 자, 그래서 정답을 y는 5x 마이너스 16으로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예제 2번으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은 선대칭인 두 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바로 직선 x 빼기 3y는 2에 대해서 점 P3,5와 대칭한 점 Q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해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선생님이 그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상에 직선을 그릴 거죠. 자,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바로 x절편이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2인 직선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P3,5에서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인 점 Q를 구하는 게 문제죠. 자, 그림을 보니까 이해되시나요? 바로 P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 점 Q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두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조건과, 그리고 두 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텐데요. 먼저, 자, 일단은 이 직선을 y는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을 이용하는데, 바로 기울기가 얼마인가요?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이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먼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A 빼기 3분의 B 빼기 5인 거 이해되시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래서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한 개의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PQ의 중점을 구하죠. PQ의 중점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3하고 A를 더해서 2로 나누죠. 그 다음에 5하고 B를 더해서 2로 나누죠. 그 중점을 바로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X, Y에 대입을 합니다. PQ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중점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X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X좌표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Y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Y좌표에 대입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대칭인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수직인 조건을 하나 이용하고, 즉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조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두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바로 이렇게 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방정식을 연립해서 AB를 찾으면 Q점은 5분의 29, 마이너스 5분의 17이라는 Q점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은 삼각형의 수심 문제인데요. 이 삼각형의 수심이란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근 세 수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 이 삼각형의 수심의 정의를 통해서 예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 A 2,5, B 0,1, C 8,-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그때 삼각형의 수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수심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보시죠. 좌표 평면상에 A점과 B점과 C점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점, B점, C점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바로, 자, 점 B라는 이 꼭지점에서 선분 AC의 건수선의 방정식을 하나를 만들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수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지금 한 점을 지나게 되죠. 0,1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AC의 기울기를 구해서 0,1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인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직선 AC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직선 AC의 기울기. 그래서 8에서 2 뺀 것 분에 마이너스 1에서 5 뺀 거 됐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AC의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0,1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1이 되죠. 1. 왜 그런 거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해봅시다. 얘를 기울기라고 해봅시다. 기울기라고 했을 때 직선 AC의 기울기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 M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바로 기울기는 우리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기울기 1을 가지고 0,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바로 이렇죠. 0,1을 지나고 AC의 수직인 직선의 방식은 바로 Y는 기울기 1이라고 했으니까 1x 그 다음에 더하기 Y 절편 1.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Y는 기울기 1x 더하기 Y 절편 해서 우리가 뭘 구했나요? 지금 AC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런 걸 안 다음에
또 하나의 수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수선의 방정식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자, 0,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AC의 수직인 0,1을 지나면서 AC의 수직인 직선의 방식 아까 구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제는 점 C를 지나면서 A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AB,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해야죠. 그래서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자, 0에서 2 뺀 거 분의 1에서 5 뺀 거. 자, 기울기 2를 구했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수직 기울기를 구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2 곱하기. 자, 이해됐나요? 8,-1을 지나면서 A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 한 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L이라고 해보자 이 말입니다. 기울기요,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L 곱하기 뭐 할까요?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L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녀석을 가지고 자, 그럼 볼까요? y 빼기 y1 됐나요? 그 다음에 equal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x1 이해됐죠?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점 C를 지나고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냐면 B 0,1을 지나면서 AC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점 C 8,-1을 지나면서 A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하고 연립해서 그 두 직선의 교점인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바로 수심의 좌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두 직선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연립한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B점을 지나고 직선 AC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점 C를 지나면서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XY를 구하면 X는 3분의 4, Y는 3분의 7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3분의 4, 3분의 7이라는 수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수심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꼭지점을 지나고 그 꼭지점에 마주보는 변, 됐나요? 마주보는 변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구해서 연립해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바로 수심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4번은 삼각형의 외심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삼각형의 외심이란 무엇이죠? 바로 이렇습니다. 삼각형에서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삼각형에서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 된다. 자, 정의를 꼭 기억하시고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점 A-1,3, 그 다음에 B가 -4,0, C가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그때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좌표 평면상에 세 점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점이 이렇게 나오죠. 이해됐나요? 자, 아까 예제 3번에서 수심의 좌표를 구해봤는데요. 그 수심의 좌표에서 꼭 좌표 평면상에
삼각형을 나타내서 수심의 좌표를 구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좌표 평면상에 그림을 그려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수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외심의 좌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좌표 평면상에 그림을 그리고 뭐냐면 외심의 좌표를 구할 건데, 꼭 뭐냐면 좌표 평면상에 그림을 안 그리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처음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A점, B점, C점의 좌표를 구했죠. 외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하나 긋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선분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하나를 긋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 교점이 바로 외심의 좌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해되셨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것이 바로 외심이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풀 텐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선분 AB를 수직 이등분하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선분 AB의 중점을 하나 지나죠. 자, 이렇게 같아지니까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X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고요. 그래서 중점의 좌표를 하나 구하시고, 그러면 이 중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지나는 직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직선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직선 AB의 기울기는 바로 또 어떻게 해요? 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것분에 0에서 3을 뺀 것.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점 중점을 지나고 직선 AB의 수직인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바로 마이너스 1인 거 이해되시나요? 자, 직선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이제 방정식을 구하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자, 1 곱하기, 자,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또 m이라고 했을 때 1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이니까 m은 마이너스 1인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냐면 바로 이렇게 y 빼기 2분의 3,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1, x 빼기 x1 해서 x 플러스 2분의 5.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하나 찾았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아까 구했죠. 그 다음에 선분 BC의 수직인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BC의 중점을 하나 구하겠죠. 자, BC의 중점을 구하면, 자, X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고요. Y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인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직선 BC의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직선 BC의 기울기. 이해됐나요? 자, 2에서 마이너스 4 뺀 것분에 1에서 0 뺀 거. 해서 6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는요, 어떻게 될까요? 6분의 1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거 이해되십니까? 자,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BC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는 y는 기울기, 그죠? 마이너스 6x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6x.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죠. y 빼기 y1 2분의 1 됐나요? 이퀄 마이너스 6이고요. x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분의 11이라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직선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직선 BC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하면 바로 뭐라고요? 외심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두 직선을 갖다가 연립해서 xy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10분의 9, y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는 외심의 좌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마이너스 10분의 9, 마이너스 10분의 1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인데, 예제 5번은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조건, 이렇게 됩니다. 자, 세 직선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거부터 생각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더 읽어보자고요. 세 직선 y는 2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5, 6x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2는 0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세 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바로 이렇게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적어도 한 쌍의 두 직선이 평행이면 된다. 적어도 한 쌍의 두 직선이 평행이면 된다. 이해됐나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조건을 갖추면 된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조건을 갖추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직선 y는 2x,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5, 6x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세 개의 직선을 각각 1번씩, 2번씩, 3번씩이라고 하십시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뭐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조건은 바로 3번인 직선과 1번인 직선이 평행이면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3번인 직선과 2번인 직선이 또 평행이면 된다. 이해되셨죠?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적어도 한 쌍의 두 직선이 평행이면 된다 라는 조건을 갖추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번이라는 직선이 1번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된다. 3번이라는 직선이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나면 된다. 바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k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각각에 대해서 3번 직선이 1번 직선과 평행인 경우, 3번 직선이 2번 직선과 평행인 경우, 3번 직선이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나는 경우인데, 그러면 바로 이 3번 직선의 기울기가 y는으로 고쳐볼까요? y는 k분의 6x가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분의 2가 되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k분의 6이에요. 그래서 3과 1이 평행이라는 얘기는 바로 3의 기울기가 k분의 6이고 1의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같다죠. 1번 직선의 기울기 2와 3번 직선의 기울기 k분의 6이 같다죠.
자, 그래서 K는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직선의 기울기 K분의 6과 그 다음 2번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이 같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K는 어떻게 된다고요? K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직선이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나기 때문에 1번과 2번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해서 xy를 구하면 x는 1, y는 2라는 교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점을 3번 직선이 지나기 때문에 3번 직선 xy에 1과 2를 대입하면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k의 값 2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세 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조건은 적어도 한 쌍의 직선이 한 쌍의 두 직선이 평행이면 된다. 한 쌍의 두 직선이 평행이면 된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한 직선이 지나면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된다는 조건을 갖추면 바로 세 직선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예제 5번을 풀어봤고요. 마지막 예제 6번을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관련된 문제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점 3,-2를 지나며 원점에서 거리가 2분의 5루트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y 빼기 y1이 되고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m으로 뒀습니다. x 빼기 3 이렇게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mx 빼기 y 빼기 3m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2분의 5루트 2라고 했기 때문에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자, 어떻게 한다고? 루트 x 개수제곱 플러스 y 개수 마이너스 1제곱 분의 그 다음에 xy에다가 0,0을 대입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 절대값. 자, 됐나요? 그 거리가 바로 2분의 5루트 2라고 했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양 대각선 형태로 곱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죠. 됐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양변 제곱을 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그 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 7m 빼기 17 m-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m 값은 바로 7분의 17 또는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m 값을 구했으니까 그 m 값을 여기 방정식에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바로 17x-7y 빼기 65는 0이라는 직선과 x 빼기 y 빼기 5는 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 직선을 가지고 거리가 같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그림상으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좌표 평면이 있고요. 그 다음 두 개의 직선을 그리겠죠. 자, x 빼기 y 빼기 5는 0이라는 직선, 그 다음에 17x 빼기 7y 빼기 65는 0이라는 직선. 자, 이 두 직선의 원점에서 이 두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은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거리가 같은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죠. 자, 그림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려본 것이고요. 실제로 문제로 출제됐다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좌표 평면상에 그린 그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직접 그리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림은 안 그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